안녕하세요. 미소쌤과 요양정복의 미소쌤입니다. 우리 선생님 합격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일시 정지하는 방법과 영상 속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일시 정지가 됩니다. 문제를 푸시다가 시간이 부족하시면 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3개의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빨리 듣고 싶으시면 1.25배나 1.5배의 속도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합격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동료에게 물어보고 진행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면 먼저 보호자에게 알린다. 3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4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한번 보시면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동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한번 여쭤봐 주시는 게 좋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서비스 제공할 때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면 먼저 보호자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3번이 정답이었죠.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라 주시면서 4번 문항 보시면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그리고 5번 문항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키워드 있었죠.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제가 노인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번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3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4번 관장, 흡인, 동요, 비위관 삽입 등의 행위를 한다. 5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3번 보시면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돈 준다거나 하시면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4번 문항 보시면 관장 안 돼요. 흡인 안 되고요. 동요, 비유관 삽입 등의 행위 안 된다고 했었죠. 5번 보시면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거고요. 보호자에게 제공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61세 남성, 3번 당뇨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55세 남성, 4번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50세 여성, 5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53세 여성.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를 묻는 문제고요, 선생님. 1번 문항부터 한번 보시면 나이부터 보겠습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결핵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중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결핵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나이부터 역시나 보겠습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치매, 뇌졸중, 파킨슨의 질환이 있어야 되고요.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나이가 역시나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당뇨병도 안 되고요. 이분은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50세 여성이고 나이가 65세 미만이죠. 고혈압도 안 되고요. 선생님 중요한 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요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5번이 정답이었어요. 나이가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중에 파킨슨 질환이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5번 우리 어르신이 대상자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51점인 대상자의 등급으로 오른 것은 1번 1등급, 2번 2등급, 3번 3등급, 4번 4등급, 5번 5등급.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인정 점수가 51점이래요. 4등급의 경우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4등급인 4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점수도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1등급의 경우에는 95점 이상, 2등급의 경우에는 75점 이상, 3등급의 경우에는 60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4등급인 4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컨테이너의 주거, 머리카락, 수염, 손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 고장이 난 보청기, 금이 간 안경 착용, 계절에 맞지 않고 찢어진 의복 착용. 1번 성적 학대, 2번 자기 방임, 3번 방임, 4번 경제적 학대, 5번 유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는 학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보시면 우리 어르신이 컨테이너에 주거도 하고요. 고장이 난 보청기나 금이 간 안경을 착용하고 있대요.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방임이 무엇이냐면 부양 의무자,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로서 우리 노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방치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1번 문항 성적 학대는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었죠. 2번의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방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 약을 스스로 안 먹는 거 다 자기 방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4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임의로 착취하는 것을 경제적 학대라고 했었고요. 5번 유기는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다 유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유형은 방임이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질환 중 요양보호사가 직업성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1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2번 천식, 3번 폐결핵, 4번 관절염, 5번 알레르기성 비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직업성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서 감염성 질환 5가지를 배웠었죠. 첫 번째로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결핵, 오, 머리니 이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3번 폐결핵이 정답이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요양시설에서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2번 투약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3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4번 증상이 없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5번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지므로 약 복용을 중단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이에요.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영양제처럼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2번 문항이 정답이었죠. 투약을 했는데도 증상, 혈압이 계속 높다 하시면 의사와 상의를 해주시면서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면서 4번 증상이 없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역시나 꾸준히 복용을 해주세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을 드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 증가, 2번 변비, 설사, 구토 증상 발생, 3번 식이섬유 과다 섭취, 4번 타액과 위액의 분비 증가, 5번 미각과 후각의 기능 증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보시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느슨해집니다. 감소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변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2번이 정답이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변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번 문항 보시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감소하게 되고요. 타액과 위액은 분비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맛을 느끼는 미각과 냄새 맡는 후각의 기능이 감소한다고 했었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행동, 흥미와 의욕 상실, 식욕 부진, 기억력 저하와 불면증. 1번 우울증 경향 증가, 2번 조심성 증가, 3번 수동성 증가, 4번 내향성 증가, 5번 경직성 증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인데요. 선생님, 우울증의 키워드는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살과 의욕상실, 그리고 몰라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의욕상실을 보셨다면 우울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 조심성 증가랑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조심성은 키워드가 매사에 신중해진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동성과 내향성은 둘이 똑같은 말이고, 경직성 증가는 융통성이 없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경직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대장암 치료 중인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식품으로 옳은 것은 1번 명란젓, 2번 현미밥, 3번 삼겹살, 4번 피자, 5번 라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에서 대장암 치료 중이래요, 선생님. 그러면 저염식이 짠 거를 먹으면 안 되겠죠. 명란젓 보시면 짜서 안 되고요. 삼겹살도 고지방,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피자랑 라면도 보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통곡식 생과일 생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현미밥을 드셔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11번 치매 대상자의 증상 중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문이 막힌다. 2번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맨다. 3번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4번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 5번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가 정답인데, 일단 문제를 보시면 진압력 저하래요, 선생님. 제가 진압력이라고 하면 세 가지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능력이 진압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라고 나오면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등의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츠하이머 질환, 2번 녹내장, 3번 목 디스크, 4번 뇌졸중, 5번 파킨슨 질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뇌졸중이었는데요.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 등의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거래요. 이 질환들 중에서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일단 뇌졸중밖에는 없고요.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목 디스크는 저희 교재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질환은 일단 정답이 아니고 뇌졸중은 전구 증상이 있는 유일한 질환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퇴행성 관절염. 자, 끝에 염으로 끝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뭐가 많이 닳아서 생긴 질환이냐면 바로 우리 보기에 있는 연골이에요. 자, 연골이 닳았다는 힌트도 있고요, 선생님. 뼈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보기에서 나타나는 질환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비위관으로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할 경우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1번 구토, 2번 고혈압, 3번 소변량 증가, 4번 부종, 5번 탈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탈수였습니다. 비위관이 뭐라고 했었죠? 코랑 위를 연결하는 콧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비위관으로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해야 될 경우에는 설사가 발생하고요, 선생님. 설사로 인한 우리 몸에서는 탈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15번입니다.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은 습한 장소에 보관, 2번 물약은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보관, 3번 알약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 4번 덜어서 사용 후 남은 시럽제는 다시 병에 넣어 보관, 5번 귀약은 냉장 보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서 1번 문항 보시면 가루약은 습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드실 때에는 물기가 없는 숟가락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2번 햇빛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서 덜어서 사용 후 남은 시럽제 다시 병에 넣으면 오염됩니다. 안 되고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귀약은 냉장 아니고요. 귀약이랑 안약은 항상 상온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노인에게서 변비가 잘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하재의 과도한 사용, 2번 충분한 수분 섭취, 3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4번 식사 섭취량의 증가,
5번 장 운동의 급속한 증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16번 문제 보시면 변비예요. 변비의 원인을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이었죠. 하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변비약입니다. 변비약을 오히려 많이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변비가 잘 발생한다고 했었고요. 변비가 잘 생기는 이유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물을 안 먹어서 변비가 생기고요. 3번 보시면 복부 근육의 힘이 우리 어르신의 경우에는 약해서 그리고 식사 섭취량이 감소해서 장 운동의 급속한 증가는 변비가 아니라 오히려 설사에 빠지기 쉽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7번 장시간 젖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피부 화상, 2번 피부 건성, 3번 대상포진, 4번 아토피 피부염, 5번 피부 발적.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피부 발적입니다. 우리가 기저귀 발진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장시간 젖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게 되면 피부 발적이 생기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피부 욕창까지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5번 피부 발적이 되겠습니다. 1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요로감염, 2번 매독, 3번 자궁암, 4번 치질, 5번 대장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요로감염입니다. 선생님,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이라는 건데 여자의 회음부 순서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과 요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음부 청결을 통해서 이 요도에 생기는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그대로 둔다. 2번 이마와 볼을 닦은 후 입술과 주변을 닦는다. 3번 면봉으로 귀 안의 귀지를 제거한다. 4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눈곱이 있는 쪽 눈을 먼저 닦도록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스님.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코털을 깎아줘야 되고요. 자, 2번. 이마와 볼을 닦은 후 입술과 주변을 닦는다는 거는 세수의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요. 눈, 코, 뺨, 입 주변, 이마, 귀, 목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틀렸고 3번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하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귀 안에 귀지를 제거하는 게 틀렸어요. 우리는 귀 입구만 제거를 합니다.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냐면 눈곱이 있는 쪽이 아니고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자세와 자세를 취할 때 발목 밑에 타월을 대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보기 허리의 긴장 완화, 2번 보기 허리의 긴장 증가, 3번 보기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측위 허리의 긴장 완화, 5번 측위 무릎 관절 구축 예방.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저희 문제 한번 보시면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준대요. 등을 노출을 시켜주시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배를 바닥으로 대는 보기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보기 자세를 취할 때 발목 밑에 타월을 이렇게 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랑 넙다리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발목 밑에 타월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